안녕하세요. 이등동물요리센터의 원장 이영훈입니다. 여름철 필수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심장사항충 매달 해주고 계신가요? 심장사항충은 정기적으로 예방하지 않아 감염이 될 경우 4개월이라는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도 큰데요. 오늘 저희 이든에서는 심장사항충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사항충은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환인데요. 심장사항충의 유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아이들을 물게 되면 혈액을 통해 유충이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5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 성충으로 성장하여 심장의 폐동맥이나 우심실에서 기생하게 되는데요. 심장사항충 성충이 많아지고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여러가지 관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증상으로 시작되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사항충 성충에 의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의 정상적인 혈류 흐름을 막게 됩니다. 이후에 호흡이 빨라지고 캑캑거리거나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심장사항충은 그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적혈구를 깨트려 빈혈 및 혈류를 발생시키고 복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과 혈전색전증 같은 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선 심장사항충의 감염 여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심장사항충 검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염 여부 진단은 심장사항충 새끼들인 자충과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성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충의 경우 다음 동영상에서처럼 혈액을 통한 도말검사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성충의 경우 키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심장사항충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단계, 즉 몇 기인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단계 파악을 위해서 심장의 오른쪽 부분과 폐동맥이 커져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슴 쪽 방사선,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성충의 존재 이유 및 혈액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심장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며 빈혈과 염증 정도 판단을 위한 전혈구 검사와 기타 장기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화학 검사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사항충은 피떡, 즉 혈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점 검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심장사항충 감염 1기.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장사항충에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1기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4개월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고 2번의 성충 주사로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장사항충 감염 2, 3기의 경우 4개월의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심장사항충을 죽이는 주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심장사항충 내에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한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 2개월 동안 약을 먹고 이후에 첫 번째 성충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후 한 달 뒤 두 번째, 세 번째 성충 주사를 연달아 맞는데요. 첫 번째 주사 이후 심장사항충들이 죽으면 폐에 가서 혈전색전증 및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첫 번째 주사 후 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 보다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최근엔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세 번째, 심장사항충 감염 4기의 경우엔 발효 4개월의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심장상하증들에 의해서 혈액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이들을 마취하고 목적 혈관을 통해 심장상하증 성충을 꺼내는 시술을 받은 이후 4개월의 치료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마취가 수반되는 시술인 만큼 경험 많고 숙달된 술자에 의한 처치가 중요하며 회복 이후에 나머지 치료는 동일합니다. 심장상하증 치료 이후에는 6개월 뒤에 반드시 성충 감염에 대한 키트 검사를 다시 시행하셔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긴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실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심장상하증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내 생활은 모기와의 접촉 확률을 낮출 뿐 모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하더라도 꾸준히 예방약은 먹이셔야 합니다. 또한 여름에만 예방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따뜻해진 기온으로 모기는 가을 및 겨울에도 발생하며 실제 심장상하증 감염 사례도 있는 만큼 1년 동안 꾸준한 예방 및 1년에 한 번씩의 심장상하증 감염 여부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고양이에 대한 심장상하증 예방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양이들은 심장상하증 감염이 되면 개들처럼 치료제가 없습니다. 또한 단 몇 마리만 감염이 되어도 심장상하증에 의한 면역적 과민 반응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달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간혹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너무 저가의 심장상하증 예방약을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며 아이들을 위해 확실히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심장상하증 약이 너무 독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면 다른 제품의 경우 털 빠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10만 마리 중에 1마리라고 합니다. 그 1마리가 될 게 두려워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심장상하증 예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